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밥값을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듯 보이는 그 순간에 사람의 성격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어떤 이는 지갑을 얼른 열며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치고,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눈치를 살피다 억지로 내는 신용만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내지 않으면서도 마치 당연한 듯 태연합니다. 한 번은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꼭 계산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음을 내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아직도 친구들이 나를 자주 찾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늘 밥값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나를 먼저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돌이켜보니 그게 다 내 손으로 끊어낸 인연이었어요. 밥값 계산이라는 단순한 행위 속에 배려와 책임 혹은 인색함과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나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노년의 외로움이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알려면 작은 일에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밥값 계산이 바로 그 작은 일이 아닐까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밥값 계산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대의 성격을 90%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두 가지를 더 나누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밥값 계산이 왜 그토록 중요한 잣대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값 계산이 왜 그토록 중요한 잣대가 될까요? 겉으로는 단순히 지갑을 여는 행동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계산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요 라는 말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지켜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둘째, 계산을 피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시선을 피하고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관계의 무게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이런 태도는 금세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셋째, 계산의 방식은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형편을 살피며 때로는 본인이 조금 더 내는 사람 혹은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나누어 내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배려와 지혜를 함께 가진 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노년에 들어서도 주변에 늘 사람이 머뭅니다. 실제로 상담실에 오신 한 분은 나는 젊어서부터 늘 친구들과 계산을 나눠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늘 계산이 계산 같아져서 불편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던 마음이 결국 큰 인연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태도와 마음이 상대를 편안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작은 태도가 늦은 나이에 내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이어서 밥값 계산뿐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밥값 계산뿐 아니라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의 말을 듣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는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와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의 곁에는 언제나 가족이 머물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속마음을 나눕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야기하는데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주변이 점점 비어갑니다. 한 할머니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는 젊었을 땐 남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늘 내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내가 들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를 가르치려는 말보다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경청을 잘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갈등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따뜻하게 들어주는 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 사람과의 약속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순간은 바로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건강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와의 약속에 늘 늦게 도착하거나 자주 취소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던 친구들이 차츰 연락을 줄이더니 결국 모임에서 그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인연을 끊어버린 거더군요. 반대로 늘 약속을 소중히 여긴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 애썼고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꼭 미리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약속은 돈보다 더 무거운 빚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사람의 마음이 내 곁에 머물더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오래 유지하며 노년의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정서적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밥값 계산, 남의 말을 듣는 태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 이 세 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노년의 삶이 외로움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따뜻한 관계 속에 평안할지는 결국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지혜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밥값 계산, 남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모두 일상 속에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쌓여 노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할게 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건상 매번 계산할 수 없다면 작은 간식이나 차 한 잔을 건네며 내가 이건 대접할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태도입니다. 둘째,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먼저 공감해 주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셋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생기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성의가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부부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갈등이 줄고 대화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큰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밥 먹을 땐 서로 챙겨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랬더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노년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은 결국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밥값 계산하는 태도, 상대의 말을 듣는 귀,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 이 세 가지는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복을 더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실천들이 왜 노년에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이 세 가지 태도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 중심이 물질에서 관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자존심과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나 70, 80을 넘어가면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도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밥값 계산을 통해 보여준 작은 배려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도 기꺼이 내 곁에 머물러 줍니다. 경청은 노년의 고독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외롭지 않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이 다시 관계를 깊게 이어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상대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신뢰는 늦은 나이에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생활 반경이 좁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평안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할게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든 약속이든 늘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결과 80이 넘은 지금도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내가 가진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노년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태도와 습관 속에서 쌓여갑니다. 밥값 계산, 경청, 그리고 약속. 이 세 가지가 바로 노년의 평안과 존경,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당부와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밥값 계산, 남의 말을 듣는 태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라는 세 가지 작은 습관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와의 관계를 깊게 이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는 자, 큰 덕을 이룬다. 노년의 가장 큰 덕은 바로 이 세 가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한마디. 내일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랬구나, 내 마음 이해해라는 경청.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작은 성의. 이 모든 것이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그 솔직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따뜻한 관계와 평안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